네, 요즘 국힘당에서 제일 아주 맹렬히 투쟁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입니다. 아이고, 윤상현 의원이 예. 그 투사로 완전히 투사로 각인됐네요. 예, 어? 예. 지금은 어. 체제소 전쟁입니다. 그러게. 와. 이것은 제가 뭐 정치적으로 음. 보수다, 음. 중도다, 진보를 뛰어넘는 음. 정말 우리 체제가 존속하느냐 아니면 붕괴되느냐 이 절체절명에 기워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구속 사태의 본질이 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이다.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전사같이 저 동해번쩍 서해번쩍 아니 잠은 뭐 자는 거예요? 몇 시간 자요, 보통? 저는 원래 새벽 기도를 원래 많이 합니다. 5시부터. 근데 요새는 어. 헌재 앞에서 7시부터 탄핵 각하 길이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길이 뭐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뭐 둘레길, 제가 세 번째 탄핵 각하길이다. 탄핵 그걸 각하길네. 했는데 예. 거기 오늘까지 3일차 했고요. 예.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여리고성 전투가 있는 거기 거든요. 무너뜨리잖아요. 예. 예, 무너뜨린 거. 그거를 빗대서 하는데 아. 우리 조배숙 의원, 뭐 성일정 의원, 또 이인선 의원, 김미애 의원 이런 의원들 많이 나오시고 또 전한길 우리 선생님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도 7시에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시간이 없습니다. 자고 아니, 싶은데. 그러게. 어제 아니, 밤에도 지방도 막 뛰던데? 밤늦게도 어제 예. 헌재에 밤늦게 있다가 또 새벽에 가고 이게 패턴이 돼가지고요. 어. 옛날 관저에 대통령 계실 때도 무조건 밤 새벽 1시 반, 2시까지 있었고 또 5시 반부터 나오고 어. 보통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또 토요일 날은 또 구미 갔다가 대전 거쳐서 그래. 광화문으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헌재 갔다가 이야,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인데. 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별명이 윤길동이라는 그러니까 별명을 윤길동이야, 줬습니다. 지금. 예, 예?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에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국힘당 의원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잘 알죠. 헌재 분위기 지금 뭐 대세는 어떻게 굳어진 겁니까? 어떻게 돼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보통 얘기가 아, 이제 문영배라는 사람이 예. 원래 이 사람이 이재명 라인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라인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라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6대2 구도로 만들어서 인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의 재판관 이름을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강력하게 있고 또 한 분은 이럴 바에야 우리가 이게 절차적인 위법 사례가 너무 많다. 탄핵 각하를 시키자. 이런 식으로 한 분이 주도하고 있고 그럼 문영배 재판관 입장에서도 어차피 탄핵 인용을 못할 바에야 인용을 본인이 각하는 충분히 본인이 면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탄핵 각하로 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럼 왜 탄핵 각하냐? 예. 한번 보십시오. 지난 3월 7일 날 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첫째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불법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월 15일 날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면은 그게 구속기간이 10일이면은 24일 날 오전에 마쳐야 되는데 예. 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 적부심 이런 때 법원에 이제 그 서류가 가 있고 그 시간을 가산하더라도 1월 26일 오전 9시경면 끝난다. 예. 그래서 검찰의 기소가 대통령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상태하에서 26일 오후 7시에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게 결정적이죠. 그게. 예. 그건 어떤 이게 결국 뭐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절차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른 거거든요. 예.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도
똑같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시로 결정 내린 배경을 압니다. 결국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헌재 재판관 8분이 스스로 위법 사례를 10차례나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내란죄 부분을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204표 나왔죠. 우리 쪽에서 12명 이상이 넘어갔죠. 예.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상계엄이 20% 정도라면은 내란죄 관련 분이 80%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어느 분하고 짬짬이가 돼서 야 내란죄 하면 시간 걸리니까 내란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사정 변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헌재가 각하를 해서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로 돌려서 다시 재의결을 했어야 되는데 재의결 절차가 없었습니다. 결국 탄핵 소추사의 동일성 원칙에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거다. 두 번째, 헌법재판소법 24조는 회피, 재판관 회피 기피에 대한 거고 32조는 이제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성분 촉탁 요구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진호, 곽종근 이분 등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에 대해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그것을 성부촉탁 요구를 받아들였죠.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헌재법 32조 위반을 했고요.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탄핵 심판에서 증인들하고 변론 기일을 지정할 때 우리 피소추인 대통령하고 변론 기일 지정할 때 대통령, 피소추인이나 변호인대로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데 협의한 적은 2차례 받고 나머지 9차례 일방적으로 변론기를 지정했다. 이것도 헌재법 40조 위반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312조에 보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건 내가 진술한 게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여러 가지 이제 수사기관의 회유나 강압이나 여러 개에서 또 빨리 빠져나오려고 이런 식의 잘못된 진술을 하면은 재판 과정에서 이거 내 게 아닙니다. 내 뜻이 본 뜻이 아닙니다 하면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진우 이제 수방사령관들 이것은 제가 원래 진술이 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했으면은 증거 능력을 상실해야 되는데 증거 능력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법 40조 위반 이러한 위반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각하로 경희대 명의대 교수는 이런 식으로 국민 신뢰를 잃을 바에야 헌재는 가루가 될 거다. 헌재 폐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아는 거야. 예. 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국민 여론 또 지금 탄핵 반대 여론이 거의 4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탄핵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애국 시민들의 어떤 이런 울부지 함성이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해버린 게 헌재 아닙니까? 지금까지 절차적인 불공정, 절차적인 불법, 정치 편향 이런 대명사가 헌재에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민 불신이 헌재에 대해서 45%입니다. 불신임이. 그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니까 결국 헌재도 각하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그 주심이 각하로 하자고 8대0으로 각하로 하자고 그랬대요. 문영배는 헌재 권한대행이고 이 사건에 주심이 있잖아요. 가지고 내가 인터뷰 있다 곧 내려온다 그래. 여보세요? 네네. 누가 전화? 주심이 주심이 8대0 각하로 가자고 밀어붙이는데 3명이 지금 그 좌파 판사 3명이서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아직 각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제가 오늘도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왜냐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선고가 너무 급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구적 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그 김영도 재판관이 주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9일 날 변론 9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지금도 미구적 거려. 민당 눈치 봐. 이것부터 빨리 해라. 그럼 여기도 기각이든 각하든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보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국 내란죄 부분을 여기서 다루거든요. 한덕수 때. 그거 마찬가지로 그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대통령 탄핵 심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부터 빨리 해라 해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나. 뭐 이 올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평의에서 결론이 안 나면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벌금 100만 이상은 나온다. 그러면 피선거권 상실 위기에 처합니다. 그 다음부터 아마 대법원 3, 4개월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 아예 정치 활동을 10년을 접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윤상현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자 이 얘기해가지고 아주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제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시킵시다.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민당의 입법 독재 계속 될 거 아닙니까? 지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하고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국회라는 게 무슨 완전히 이재명의 방탄 내지 국민 눈에 흉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끝낼 수 있는 길이 뭔가 꼼꼼히 생각해봤습니다. 대통령이 돌아오죠 190에서 야권이 똘똘 뭉치면은 지들 마음대로 해낼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국회 회사에서 다시 총선거 치르는 게 낫습니다. 지금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줄 탄핵하고 예산 폭거 치르고 입법 독재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럴 때가 가장 국회에서의 절호의 타이밍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치고 나가면 국민 여론이 엄청 좋아질 겁니다. 그럼 국민 60% 이상은 국회 예산을 원할 거예요. 아니 근데 여론은 좋아지는데 자 이게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국민의힘이 108명이 의원직 사퇴를 다 하면은 국회가 마비되는 겁니까? 의결 정족수가 아니면 국민의힘 빼고 지들끼리 하는 겁니까? 이거는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정족수, 국회의원은 총 200인 이상으로 한다. 그렇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가면 결국 정당 행사하던 여타방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은 민당 혼자서 야권에서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결국 국민 여론이 일당 독재, 입법 독재를 못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재선거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런 식의 우리가 전략적인 각오를 해야 이 난국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힘당 거기에 많이 동조하나요? 강승규 의원 뭐 제가 얘기하니까 맞다고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자 해서 저하고 1인씩 처음에 시작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나머지 이제 아직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며칠 전 광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당 입법 독재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가 우리 애국 시민분들께서 한번 생각해달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회 예산이 답인데 저는 일괄 총사퇴해서 이 난국을 풀어가자. 답을 달라. 저는 뭐든지 던질 각오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저 지도부하고 좀 상의했습니까? 의원직 사퇴. 상의 안 했습니다. 이걸 좀 상의를 해야죠. 원내대표하고 저 비상대책위원 쌍권총하고 상의 좀 해야지. 그분들이 저같이 고민을 안 하시거든요. 좀 더 고민을 하신다면 이런 결론이 되는데 고민을 저같이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이제 밖에도 안 나오시잖아요. 민주당은 보세요. 이재명 뭐 대표라 해가지고 일사천리에서 광화문 있죠. 광화문에 40개 텐트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4-5명이 삭발하고 국회에서 헌재까지 8km 도보를 하고 도보 행진하지 않습니까? 비상연초 하루에 몇 번 하고 이런 어떤 전투적이고 결기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탄핵 반대가 당론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탄핵 반대 외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조기 대선에 가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참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카카 탄핵 반대를 하면서도 행보는 그런 행보에 가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놓습니다. 우리 당의 이 모습. 응? 이게 이 모습이 너무 참담하다. 아니 탄핵 반대라는 당론을 가지고 카카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그 못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지. 다른 생각하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응?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의원직 사퇴 이거 국회 해산이 정답인데 이게 진짜 정답. 이게 정답인데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자 계속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정답인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 헌재는 그걸 내려주고 국힘당 108명은 같이 의원직 사퇴. 그러면 국회 마비. 그러면 조기 총선에서 국회의원 다시 뽑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쌍권총은 말이 없다. 고민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윤상현 의원이 답답하다고 하네요. 마치겠습니다.